국채를 폭풍 매수한다. 채권 사서 쟁여 두자. 제가 2022년 10월 이후부터 말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채권 사는 게 부자 되는 길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채권을 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제목을 채권 사서 쟁여 두자고 했는데 그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예요. 채권 개인 투자자 국채 순매수 증가율 엄청나죠. 292.1%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너도 나도 채권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요.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이제는요.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올해가 채권 투자자들의 쉽게 말하면 채권 투자에 대한 원년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처럼 채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예, 투자의 어떤 일반화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에만 하더라도요. 개인 투자자들의 국채 순매수액은 1,584억 원을 팔았습니다. 예, 2020년에는 318억 원을 팔았고요. 그런데 2021년 보세요. 662억 원을 사들였죠. 그리고 2022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권 사서 쟁여 두자 이야기할 때부터 보면 2조 9,861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요. 더 난리가 아니에요. 11조입니다. 11조. 11조 7,091억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1년 사이에 292.1%고요. 8조 7,23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와, 진짜 채권이 이제는 국민 투자가 된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는 일반화됐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채권에 엄청나게 몰리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보세요. 작년 10월 21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65%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4.65%까지 올라갔으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의 가격은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채권 대학살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채권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4.231%까지 올라가더니요. 1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6일에 4.387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발행가 10,000원인 10년물 채권을 샀다면 얼마에 사느냐? 9,000원에 만약에 샀다고 하면요. 매년 이자 수익이 3% 이상 들어옵니다. 네, 3% 이상. 게다가 말입니다. 발행가하고 매입가하고 차액이 1,000원이잖아요. 이게 원금 보장이 되거든 채권은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도 또 봅니다. 양쪽으로 보는 거죠.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대로, 차익분은 차익분대로 두 가지 동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만기가 되기 전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9천 원에 샀는데 이게 가격 자체가 1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는 1,000원의 차익분만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권 하는 거고요. 이게 자산가들만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보시면 국고채가 난리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스타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타 채권이 국고 20-2 30년물이고요. 국고 19-6 20년물, 국고 21-4 3년물, 이 세 개가 스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국고 20년 2월에 발행했다는 뜻이죠. 30년물이 여러분 2조 9,341억 원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6.79%. 대단하죠. 국고 19-6은요. 20년물이 2조 8,395억 원인데 25.66%나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야, 진짜로 많이 사죠. 국고 21-4 3년물도 1조 1,251억 원을 사고요. 국고 23-2 30년물도 7,519억 원, 국고 20-4 10년물도 7,411억 원을 삽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요 국채를 사는 게 이제 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말입니다. 2천억 이상 잔액을 보유하는 국채가요 14개나 됩니다. 14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자산관리의 한 수단으로 채권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채권의 어떤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뭐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가 더 시장은요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되느냐? 지금은 사야 되느냐? 지금도 말입니다. 여전히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졌기는 떨어졌지만 3.175%까지 떨어졌기는 떨어졌지만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미국은 내년에 3번 인하한다. 시장에서는 6번 인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이미 선반영은 돼 있겠지만 지금도 말입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올 초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말입니다. 한 10%에서 12% 이상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국채가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국채에 대한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국채에 관심을 가지고 국채 시장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ETF를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ETF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ETF보다는요. 아무래도 국채를 직접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ETF라는 게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펀드를 사서 거기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상장 지수 펀드 ETF고요. 국채는 직접 내가 사니까 만기시까지 들고 간다면 수익률도 챙기고 차액도 챙기고 이렇게 두 가지 챙기니까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주식은 얼마나 가져가겠다. 채권은 얼마나 가져가겠다. 달러는 얼마나 가져가겠다. 금은 얼마나 가져가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얼마나 가져가겠다.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채권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채권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채권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냥 국민 투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반드시 보고 투자에 임하는 것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채권이 좋다더라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남의 떡이 남이 장려한다고 따라가는 꼴이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요. 내가 채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장에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채권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공부를 안 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처음부터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환경을 확실히 익힌 다음에 시장에 늘려나가도 저는 별반 다른 점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장에 진입하지는 또 말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